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의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은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여전히 아직도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은디는 혹시 시험 기간에 뭔가 꽂힌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시험 기간만 끝나면 이거 꼭 할 거다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시험 기간이 끝나면은 제가 또 이제 연극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봤던 연극을 조금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현디는 시험 기간 끝나고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이번 시험 기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과 시험 기간에 뭔가 꽂힌 기억이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우연히 한 밴드의 영상을 보고 제대로 꽂혀서 시험 공부보다 그 밴드의 노래 듣기에 더 열중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밴드가 이번에 저희 학교 대동제에 왔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밴드 콘서트에 너무 가고 싶네요. 가고 싶습니다. 시험 기간 끝나면 약간 페스티벌 같은 데 가고 아니면 이제 콘서트 같은 데도 좀 가면서 은디와 마찬가지로 문화생활을 좀 마음껏 즐겨보고 싶어요. 이게 또 항상 문화생활을 하고 싶긴 하지만 유독 시험 기간이 되면 더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더 재밌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럼 오늘도 한번 우리 방송 소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1부 띵용 편지 왔어요에서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려는 삐아기님의 고민 사연과 아이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한 팬의 편지가 도착해 있고요. 2부 지금 뭐하뇨?에서는 환경을 위한 마포구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 함께 듀란듀란에서는 광운대학교 영어산업학과 박차영님과 청춘 토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깐! 여러분도 이화우체국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사연과 편지를 통해서요. 프렌디오는 1부에서 다루는 사연과 편지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프렌디오를 검색하시면 계정 설명란에 사연 및 편지를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사연과 편지들을 읽으러 사서함의 문을 같이 열어볼까요? 10월 11일자 이화우체국의 14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던가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다 놀라 내 뻔뻔함에 Come on and tell me yes. 생각보다 꽉감해진 나의 시나리오 이전도 플랜이면 완벽해 만족해 I don't care 누가 뭐래도 You better tell me yes. 내 맘은 정했어 yes. 그럼 이제 네 대답을 들을 차례. 힘들면 보기를 줄게. 넌 고르기만 해. 고민할 필요도 없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나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자 선택은 네맘 It's all up to you.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진심일까 눈앞에 진심이니 눈앞에 애매한 저 말고 확실히 위아래로 There's no letters and no 지워버릴래 오늘부로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 정답은 yes yes yo. 어떤 이기심도 자극하는 너의 눈과 널 향한 호기심이 만나서 타올라 떠오른다 My heart boom boom boom. You better hurry up. 조금 쉽게 말하자면 넌뭘 골라도 날 만나게 될 거야. 너 죽는다 하긴 해도 억지라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게
이화우 최국의 사서함에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 이번 고민 사연은 새로운 활동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 공감할 고민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자 갓생 살기에 도전하기 시작한 삐약입니다. 이번 방학만큼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력도 쌓고 싶어 대외 활동을 찾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카드뉴스 작성, 개인 SNS 활동하기, 영상 콘텐츠 만들기 등 비슷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싫은 건 아니지만 이왕 하는 거 정말 얻어가는 것이 많고 색다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원한 활동이 체계적이지 않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얻어갈 것이 많은 활동을 선택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활동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외 활동을 해보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QWER의 고민 중독도 같이 신청해봅니다. 이게 또 항상 고무전이나 대외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이들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연자분께 약간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SNS 운영이나 마케팅 쪽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 계열 대외 활동은 그쪽에 많이 몰려 있고 맞아요. 많이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겉보기에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 공모전이랑 대외 활동 정보를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엄청 편하죠. 네, 거기를 찾아보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단순히 그냥 스펙 한 줄을 채우는 용도로 하는 그런 활동들은 맞아요. 결국은 좀 큰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스펙도 스펙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발전한 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건데 활동을 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냥 시간만 때운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영양가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 스펙을 위한 스펙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해보고 싶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대외 활동 사이트에서 활동을 찾는 것도 좋지만 스펙을 쌓고 싶은 분야나 희망 기업이 워낙 확고하다면 관심 가는 기업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는 걸 추천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공지사항에 이제 막 훑어보다 보면 은근히 대학생들이 참여할 만한 색다른 결의 활동 공고가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은 종류의 활동이 너무 없다. 약간 다 스펙을 위한 스펙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활동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협동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도전학기제라는 그런 활동도 있듯이 직접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다면 굉장히 주체적이고 멋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대외 활동을 통해서 진로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요. 직접 경험을 해보면 또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대학생인 지금이 대외 활동 같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나랑 맞고 어떤 게 맞지 않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되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서 진로 방향을 정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대외 활동을 시작한다 하신다면은 관심 있는 거랑 관련된 영양가 있는 활동을 해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대외 활동 같은 걸 할 때는 열정 페이를 당할까 봐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피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규모가 크거나 공인된 기업이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우선적으로 1순위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활동을 이미 경험해본 분들의 후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관심사가 비슷한 지인이 있다면 그분께 어떤 활동이 좋았냐고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 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서 네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잘
다음 사연도 함께 살펴볼까요? 사연이 아니라 편지네요. 오늘 도착한 편지는 좋아했던 아이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한 팬분의 편지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에게. 안녕? 나는 너의 N번째 팬이었던 사람이야. 넌 내 학창시절을 책임진 추억의 동반자이자 동심이라고 할 수 있지. 왜 동심이냐고? 그건 바로 너가 예전처럼 뜨겁고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그땐 그랬지 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야. 학창시절에 나는 너 때문에 버텼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가 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 그땐 공부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내게 노래와 무대로 힘을 주던 너가 생명수 같았달까? 신곡 나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직캠이 나오면 몇백 번도 더 돌려봐서 직캠 조회수 중 몇만 회는 내가 봤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야. 그치만 지금의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와 앞으로의 내 미래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 그래서 학창시절 때의 열렬한 팬에서 물러나려고 해. 팬들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너에겐 과거의 팬으로 멈춰버린 내가 서운할 수도 또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학창시절에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해보고 기대하고 또 설렜던 그 기억 덕분에 내가 성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비록 학창시절과 같은 열정을 지닌 팬은 아니겠지만 한 사람으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너를 응원해. 내가 나를 위해 지금 현재에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해준 한때 내 모든 걸 바쳐서 좋아했던 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 정말 고마웠어. 졸업한 팬이. 네, 저도 학창시절에 아이돌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맞아요. 사연입니다. 은니도 그러시죠? 맞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아이돌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또 아이돌을 좋아했던 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동기부여가 됐었는데요. 이제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요. 네. 서울에 올라가면은 콘서트나 행사 같은 거를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그쵸. 공방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저도 아이돌 덕분에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좋아했던 아이돌분의 이제 쇼케이스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저의 최애였던 분께서 여러분의 활력소가 되고 싶지 방해가 되고 싶진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아이돌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런 쓴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방해가 전혀 되지 않았고 활력소만 되었다고 말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를 막 불살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맞아요. 돌이켜보면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잠깐 짬을 내서 보았던 아이돌 영상이 정말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순간순간들이. 저는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신곡이 뜨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영상을 봤던 기억이나 추억이죠. 맞아요. 또 컴백 공지가 떴을 때 하루하루 이제 다가올 때마다 설레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생각해도 딱 그때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무기력하고 울적했던 시기에 컴백과 단독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나 설레었는지. 맞아요. 그리고 저는 편지 속에서 이제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해보고 기대하고 또 설렜던 그 기억 덕분에 내가 성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맞아요. 진짜 덕질 덕분에 난생 처음 해보는 게 얼마나 많았었는지 막 저는 밖에 나가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막 뭐 하겠다고 막 생일 카페 가겠다고 처음 보는 동네도 막 가보고 맞아요. 최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말에 도전해보지도 않았었는데 먹어볼까? 하고 막 시도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긴 한데 또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은 학창 시절 때처럼 아이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때의 추억들이 또 제 10대의 소중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게 오히려 나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그때 너무 잘 배웠고 또 그때 나에게 내일과 미래를 기대하게끔 해줬다는 점에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추억을 얘기하니까 되게 행복해지네요. 네, 몽글몽글해집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데이식스의 Sing Me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 내 숨소리가 시간이 더 지나서 언젠간 네 안에서 사라져간다면 그때는 날 한 번 더 불러줘. 난 항상 여기 이 자리에 가만히 너만을 기다릴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날 잊지 말아줘. 간직해줘. 네가 날 느낄 수 있게 나를 불러줘. 기억해줘. 내가 다 영원할 수 있게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수명은 숫자에 불과하지. 운명이 날 죽이는 건 불가하지. 어떤 날 있는 날 그날까지 I'll be everlasting 없어 끝마침. 절대 안 늦어 girl kiss ay. Don't say goodbye baby like this ay. 내 진심을 바쳐 전해줄게 한 생일을 망쳐. 난 항상 여기 이 자리에 가만히 너만을 기다릴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날 잊지 말아줘. 간직해줘. 네가 날 느낄 수 있게 나를 불러줘. 기억해줘. 내가 다 영원할 수 있게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간직해줘. 너의 맘 한쪽 구석에 기억해줘. No matter how long it takes. 한 번만 더 너만이 날 기억해준다면 날 불러줘. 여기서 있을게 영원히. 잊지 말아줘. 간직해줘. 네가 날 느낄 수 있게 나를 불러줘. 기억해줘. 내가 더 영원할 수 있게. 잊지 말아줘. 간직해줘. 네가 날 느낄 수 있게 나를 불러줘. 기억해줘. 내가 더 영원할 수 있게 날 불러줘. 나를 불러줘. 너만이 날 기억해준다면 나를 불러줘. 날 간직해줘. 날 기억해줘. 나를 불러줘. 혹시 날 불러줘. 나를 불러줘. 데이식스의 싱미 듣고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은지에게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이라. 아, 너무 많은데요? 그치만 또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은 바로 이와우치곡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팜플렛이요? 여기 팜플렛이라면 혹시 저기 지구가 아파하는 그림이 붙어있는 팜플렛 말인가요? 맞아요. 요즘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꼭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와, 이거 뭐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은디가 이렇게나 환경을 생각했다니 좀 감동입니다. 사실은 그럴 줄 알고 이번 2부에서는 마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네, 당연하죠. 은디를 믿고 있었던 거죠. 현디의 큰 그림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위해 마포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알아볼 정책은 마포구 쓰레기 감량 정책인데요. 마포구는 올해 생활 폐기물 1만 862톤을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생활 폐기물이 무엇일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생활 폐기물이란 바로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찌꺼기 및 폐봉제 원단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마포구에서 안 그래도 커피 찌꺼기 및 폐봉제 원단을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서 소각되고 매립되었던 이 커피 찌꺼기와 폐봉제 원단들을 별도로 수집하고 또 재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커피 전문점이 하루 3.5kg씩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연간 2024톤의 소각 쓰레기가 줄어들고 폐봉제 원단도 연간 672톤이나 재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되게 의외지 않아요? 저는 쓰레기를 생각했을 때 그냥 막 음식물 쓰레기나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만드는 그냥 종이 쓰레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또 커피 찌꺼기라니 되게 의외인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해주면서도 또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시행 정책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커피 찌꺼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커피 찌꺼기도 재활용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조금씩 모은 쓰레기들이 나중에 모아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의류 재활용도 확대하려고 한다는데요. 생활 폐기물 혼합 배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서 2,370톤의 소각 쓰레기를 줄이고 의류 수거함을 증설해서 연간 171톤의 폐의류를 재활용하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각 재료 가게를 확대 운영해서 7월 달부터 6곳을 개설을 하기 시작하고 올해 33개까지 늘려서 150톤의 생활 폐기물을 줄일 방침이라고 해요. 아니 저는 폐의류 재활용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사실 옷이 유행을 많이 타다 보니까 맞아요. 한 철 입고 버린다는 그런 친구들도 제 주변에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류 재활용이 좀 많이 확대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사실 커피 찌꺼기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생활 폐기물들을 잘 처리를 한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보호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폐봉제 원단을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건지 저는 살짝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저는 팍 하고 왔는데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 폐봉제 원단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은디 느낌이 오긴 온 것 같은데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마포구에서 폐봉제 원단을 부직포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보려고 한다는데요. 폐봉제 원단은 분리배출하면 부직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마포구에서는 봉제 원단 배출 전용 봉투를 무상 배부해서 업체가 정보를 표기해 배출하고 또 수거한 폐봉제 원단을 구와 협약한 재활용 처리 전문 업체를 통해서 부직포로 재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활용 처리가 무상으로 진행되고 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게 돼서 연간 약 700톤의 자원 재활용과 생활 폐기물 감량이 가능해질 거예요. 또 마포구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전거 친화 도시까지 만든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보관대 정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합정역 7번 출구에 보관대를 철거하고 8번 출구와 10번 출구에 새롭게 보관대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아니 근데 7번 출구 보관대를 철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네. 합정역 7번 출구에 있던 보관대가 오래돼서 노후가 된 부분도 있고 또 도시 미관을 고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와 대흥역 2번 출구의 보관대를 새롭게 교체하고 마포구민 체육센터의 보관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자전거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인데 이렇게 보관대가 늘어나고 또 노후된 정도랑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보관대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 정책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이렇게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지구온난화가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이 되게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맞아요. 개인적으로 마포구를 아주 칭찬하고 싶은데요. 사실 뭔가 커피 찌꺼기라든지 폐봉제 원단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마포구가 이것저것 쓰레기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이 환경 문제를 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더 좋은 환경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초록별의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스쳐가는 바람에 안타까운 말 찬란히 부서지는 햇살의 울먹이 오늘은 지켜야 내일이 올 거라고 이제 더 늦는다면 내일은 없다고 지난번날 푸르른 숲의 노래도 눈부신 여름바다 파도의 노래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멈출지 모른다고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Let's keep the green 내디뎌봐 작은 한 걸음 내일의 푸른 별 향해 함께라서 소중한 미국 맞춰준 두 눈을 뜨고 숨겨진 내 두 손을 들어 나부터 시작해 약속할게 I do 짙은 가을 불벌레들의 노래도 하얗게 시린 겨울 눈꽃의 노래도 많은 걸 잃고서야 비로소 소중해져 내 작은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어 Let's keep the earth green 내밀어봐 너의 두 손을 자 이제 내 손을 잡아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 뜻깊게 내리는 위로 온 세상을 바꿀 작지만 커다란 발걸음 시작할게 I do 아파 지금 내 맘이 아파 지금 모든 게 나빠 낮과 밤이 슬픈 것 같아 하늘도 바람도 다 숨막혀 애타 아파 지금 내 맘이 아파 지금 모든 게 나빠 아차 하는 지금 이 순간 버려진 내 마른 모든 걸 품에 감싸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심장 같은 너와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Let's keep the green 내디뎌봐 작은 한 걸음 내일의 푸른 별 향해 함께라서 소중한 미국 닫혀진 두 눈을 뜨고 숨겨진 내 두 손을 들어 나부터 시작해 약속할게 I do 아파
스쳐가는 바람에 안타까운 마음 찬란히 부서지는 햇살의 울먹이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져오면 소포로 붙여주는 이화우체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똑똑 이화우체국에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영어산업학과 2학년 재학 중인 박차혁입니다. 네, 차영님, 저희 이화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3부 게스트 차영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긴장하시면 수수료 붙으니까 긴장 푸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먼저 지금 전공하고 계시는 영어산업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선택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어산업학과는 일단 2018년도였나 2019년도인가부터 원래 이름이 영어영문학과에서 영어산업학과로 바뀌었는데요. 당시 교수님들이 좀 국가적인 사업에 지원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학과 내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했던 것으로 제가 선배들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영어 전공들은 영어영문학과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과정이나 커리큘럼들은 다 비슷하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영어 문학의 비중보다는 좀 언어학의 비중이 다른 학교들보다 좀 더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영어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어법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혹시 국어 수능 치시면서 언어와 매체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저 언어와 매체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영어로 100% 바꿔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지 않네요. 그럼 이 영어산업학과를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반수를 했거든요. 반수하고 학원 들어가서 정시 준비하면서 제 성적에 맞는 구간의 학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일지망을 넣었던 학교가 광운대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두 번째 넣었던 학과가 바로 영어산업학과인데 그래도 언어 계열 중에서는 그나마 영어라는 언어가 가장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언어라 생각해서 영어산업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도 좀 특이해서 흥미가 있었던 것도 있고 조금 더 끌리는 그런 네. 과가 되었군요. 또 복수 전공으로 혹시 선택한 과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마쳤는데 아직까지는 복수 전공을 수강한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이번 학기에 저희 학교 내 스포츠 융합과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네. 그 과의 전공들 한번 몇 개 들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 과는 어떻게 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일단 스포츠 융합과학과라고 하면 좀 이름이 또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체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소속이 다른 학교들은 모르겠는데 이 과는 자연대 소속입니다. 특이하네요. 네. 체육 관련된 과가 또 자연대에 있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네. 네, 또 이제 학교를 재학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다 혹은 좀 재밌었다 하는 수업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2학년 1학기 때 수강했던 수상스키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기 내내 수업을 3번밖에 안 했어요. 에? 세 번 네. 어떻게 세 번만 하게 되는 3번 동안 거죠? 이제 그 딱히 수업도 안 했고 그냥 실습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에 수상스키 타고 한강에 갈 거다. 가서 우와. 뭐 주의사항 같은 것만 간단히 듣고 이제 5월 말에 직접 한강 가가지고 수상스키 타서 거기서 이제 실기성적으로 성적이 나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면 기본부터 알려주셨던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타는? 거기서 이제 교수님은 그냥 중개해 주시는 역할만 맡으시고 거기 업체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기초부터 다 해주셨습니다. 수상스키 수업은 이제 저희 학교에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데 또 3번만 나가면 된다니까 네. 좀 끌리는 수업이네요. 3번 나오고 A뿔 나왔습니다. A뿔까지 진짜 꿀강인가요? 부럽네요. 그러면 이제 영어산업학과에 재학 중이신데 이 과를 전공하면서 해보고 싶은 또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배우고 싶은 거는 일단 학과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차차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좀 이제 학교 내에서가 아니라 그 교환학생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소망은 있습니다. 또 이제 영어 전공이시면은 아무래도 해외에 나갔을 때도 조금 더 다른 전공보다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그 영어 산업학과를 간다고 해서 영어가 자동적으로 잘해지진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약간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남들보다 영어를 좀 더 자주 접한다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영어 실력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가지고 이제 영어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그냥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생각해두고 있는 진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그 영어 전공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살짝 스포츠 행정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 융합과학과 쪽으로 복전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진로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유도부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 다른 학교 유도부들과 연락해서 뭐 합동훈련이나 대회 같은 거 개최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보고 있고 뭐 회사들한테 뭐 좀 음료 협찬 제안서 같은 거 보내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은 군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진로와 조금 관련이 있어서 또 취업이나 진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유도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유도부는 어떤 동아리인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과 또 이 동아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광운대 유도부의 정식 명칭은 올해 새로 바뀌었는데 비마 유도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동아리에 들어간 게 작년에 새내기 때부터 지원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주짓수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짓수랑 유도가 어느 정도 상호 보완성이 있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무술이다 보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유도부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느새 부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임원진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다른 동아리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교 내에서는 그 봉사 동아리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합 동아리로 밴드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사 동아리에서는 주로 어떤 류의 봉사를 진행하나요? 그 봉사 동아리랑 직접 연관돼 있는 승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지적장애 아동들 보살펴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애기들 좀 밥 좀 배식하는 거 도와주고 잠깐 그 교육하시는 분들 쉬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대신 그분의 역할 대신하는 그런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봉사 동아리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그 저희 학교에도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종류의 동아리가 여러 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 학교도 봉사 동아리가 교내 3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아리들은 학기 시작하고 한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안에 모든 그 접수가 다 마무리가 돼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동아리는 유일하게 상시 모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제가 공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봉사 점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혼자 하지 말고 그냥 학교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들어간 겁니다. 또 이제 밴드 동아리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밴드 동아리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연합 밴드에서 드럼 맡고 있고요. 네. 그 제가 새내기 때 학교 중앙 밴드를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좌절하고 있었는데 성당에 아는 친구가 자기 친구가 이번에 자기네 학교 중앙 동아리를 떨어져서 밴드를 만들었다 할 생각 있냐 해서 들어가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친구분이 만드신 밴드 동아리에 같이 들어가시게 되셨군요. 그럼 이 동아리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그냥 매주 수요일 모여서 합주하고요. 가끔씩 뭐 촬영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저도 또 밴드 동아리가 약간 대학교 로망 중에 하나여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학 시절이 딱 20대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해서 좀 청춘이라고 부를 만한 시기다 보니까 다들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혹시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좀 많이 허황되긴 한 건데 버킷리스트니까. 네. 일단 전액장학금이라는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긴 오, 합니다. 전액장학금, 그럼 성적 전액장학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이 전액장학금 외에 혹시 더 다른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굳이 하나 더 뽑자면은 제가 연합동아리 밴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연합동아리는 본인들이 사비를 내서 그냥 공연장 대관에서 지인들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좀 학교 무대도 한번 서보고 싶다. 그래서 학교 무대에서 공연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도 하나 있습니다. 학교랑 컨택을 하면은 학교 무대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연합 동아리가 학교 무대에 쓰는 건 안 되지만 이제 학교 중앙 동아리에 들어가서 학교 무대에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버킷리스트가 또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짜릿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저희 3부에서 고정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차영님께서는 청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청춘이란 무엇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에게 청춘이라는 단어는 살면서 굉장히 빨리 없어지지만 굉장히 오래 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최대한 뽕을 뽑아보자. 그래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춘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지만 또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오랫동안 그 청춘을 그리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얼마 남지 않은 청춘을 즐겁고 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우체국에서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을 소포로 붙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포로 붙이실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요? 일단 소포로 붙일 물건은 제 주짓수 블루벨트거든요. 네. 혹시 이 물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주짓수를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중3 때까지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입시 준비한다고 날리고 그 다음에 또 20살 돼서 잠깐 하다가 또 반수한다고 날리고 해서 이제 시작한 지 보통은 쭉 운동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면은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22살이 돼서 받은 거죠. 7년 만에 시작한 지. 네. 그래서 저한테 좀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7년 만에 받은 거면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걸 얻기까지 또 기간이 길면은 사람이 좀 더 간절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청곡으로 생각해두신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신청한 노래는 바로 터치드의 야경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일단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이 터치드라는 밴드가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밴드거든요. 네. 이 밴드에서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의 그 타이틀곡이 야경이에요. 되게 노래도 좋고 밴드로도 한번 합주해보고 싶은 노래여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들어본 밴드여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드네요. 혹시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잘 이끌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차영님의 청춘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박차영님의 신청곡 터치드의 야경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이대로 머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문은 영원을 노래하네. 마치 찬란한 지옥에 있는 것 같아. 툭 던진 한마디에 물결쳐도 어째서인지 흔들리진 않아. 넌 멋진 거울 속 불빛들은 저 호수 속에 가득 담겨있어. 많은
망할지 몰라도 오직 너와 나 둘이서 난 나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아 너만은 놓지 않기를 바래 아픔도 한철 지나면 시드니까 말야 돌아오기 힘들 걸 아는데도 어째서인지 흔들리지는 않아 넘어진 건물 속 불빛들은 저 호수 속에 가득 담겨있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우리 마지막일지 몰라도 오직 너와 나 둘이서 떠날까 너와 나 그냥 함께 취해볼까 우릴 봐 이런 맘 잠들지 못하는 밤 너무나 막연한 그냥 함께 취해볼까 일봐 이런 밤 잠들지 못한 넘어진 건물 속 불빛들은 저 호수 속에 가득 담겨있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우리 마지막일지 몰라도 오직 너와 나 둘이 넘어진 건물 속 불빛들은 저 호수 속에 가득 담겨있어 긴 밤을 새워 더 불빛을 태워 그게 마지막일지 몰라도 오직 너와 나 둘이서 터치드의 야경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화우체국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방송도 너무 재밌었죠? 맞아요. 저는 오늘 또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공감이 사연자분. 안 갈 수 없어요. 네, 정말 저의 학창 시절이 다시 떠오르면서 정말 몽글몽글 추억에 잠겼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마포구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2부에서 알아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 정책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흔하게 생각했던 그런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좀 유익했던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디는요? 맞습니다. 저도 그 2부에서 환경 정책이 진짜 뭔가 약간 뻔한 정책이 아니라 맞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정책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디어밖에 없나? 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정책이 나와서 아주 흐뭇했고요. 또 1부에서 대외활동 고민을 가지고 계신 사연자분님도 만나봤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여름방학 때부터 이때쯤부터는 이제 대외활동도 본격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은디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갈피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은디가 지금 제 옆에서 따봉을 날렸는데 은디를 칭찬해달라는 얘기겠죠? 은디의 조언 아주 칭찬합니다. 사연자분께도 유익했길 바랄게요. 칭찬 감사합니다. 저희의 방송이 정말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항상 활짝 열려있는 이화우체국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이만 줄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없는 고독이 또 찾아오는 날일 때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는 건 그래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누군간